유벤져스. 안녕하세요. 유벤져스입니다. 2차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맞죠? 영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유일무이 책을 같이 준비하신 후에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시작해주세요. 저희가 해드린 피드백이 정답은 아니지만 시험을 미리 경험해봤던 사람들로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변들로 저희가 조언, 피드백을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481쪽 4차 산업혁명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1번 문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에서도 첨단 기술이 도입된 교육의 틀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면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교육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늬만 산업혁명을 쫓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교육의 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가 없는 이유는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입니다.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해진 답이 존재하는 획일적인 수업에 익숙하게 만들어 수동적인 학습자로 유아를 전락시키게 됩니다. 유아가 능동적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것을 어려워한다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사로서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식 측면에서 세계 교육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교육계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온라인 교육이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술 측면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I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방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방안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태도 측면에서 마음가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교육제도에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교육 흐름을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교육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첨단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아를 능동적인 학습자로 길러주기 위해서 자신의 수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등의 반성적 성찰 등을 통해서 미래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해야 할 것이 3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답변인지 먼저 언급하고 답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래 지문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도 2번째 질문이나 3번째 질문은 그래도 조금 선생님이 시작하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알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시사하는 바를 이야기하실 때 서론을 하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따라서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로 끝나는 거 듣고는 너무 흘러가듯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면접관분들이 놓치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시사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사하는 바를 잘 짚어내셨어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교육은 그대로다라는 것들을 이제 잘 짚어내셨고, 그리고 이제 교육의 변화가 없는 이유를 이제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근거로 나오는 것들이 지식을 전달하고 정해진 답이 존재하는 획일적 수업이고 학습자가 수동적이다. 이런 근거들을 내세우셨는데, 이거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 입시 위주의 교육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입시 위주의 교육을 아예 이 모두를 어우르는 주장으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지식을 전달하는 거를 좀 더 초점을 두셔서 풀어가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래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사로서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서 측면을 나누신 건 좋지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변화가 없는 이유에 나왔던 내용들을 밑에 다루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교육의 변화가 없는 이유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정해진 답이 존재하는 획일적인 수업이고 유아들은 수동적인 학습자고 이렇기 때문에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반대 측면을 이 밑에 교사로서 노력해야 할 점에 넣으셔서 이제 능동적인 지식 구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업에도 변화를 이제 줘서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측면들에서 반대되는 측면, 그래서 교사로서 이러한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더 와닿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측면을 나누어서 답변하신 점은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험이 유아 임용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입시 위주와 관련된 것보다는 좀 더 유아 임용과 관련된 내용이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로 다음에 미래교육을 위해 교사로서 노력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논해야 하잖아요. 근데 입시로 풀어내면 유아 임용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변화 없는 이유를 말하시오 라는 답변으로만 들으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답변, 뒤에 있는 답변들과 한 문제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살짝 결이 다른데, 살짝 핀트가 나간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선생님께서 시사하는 바로 4차 산업의 이제 무늬만 쫓아서 교육의 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을 이어서,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만 4차 산업에 맞춰 따라가고 있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 또는 급격한 사회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유치원 기관이나 교사가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깊게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이 없이 4차 산업에 따른 교육을 실행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 교육을 위해 교사로서 필요한 노력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셔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3가지를 이야기해 주신다면 이제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해하고 연수에 참여해서 능력도 기르고 마음가짐을 변화해서 자신의 교육을 되돌아보고, 이런 식의 흐름이 쭉 나오면 뒤의 내용과 지금 변화 없는 이유까지도 잘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조금 어우러질 수 있는 답변으로 조금 수정을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어서 483쪽 창의성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에 대해서 문제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오늘날 매우 중요해지면서 창의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담임 교사로서 어떻게 학급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놀이 시 유아에게 주도권을 제공해주는 교사 학급 운영을 할 것입니다. 놀이 방법을 교사가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놀잇감을 유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놀이할 수 있는 학급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힘을 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허용적인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다소 엉뚱해 보일지도 모르는 유아들의 의견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의 의견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학급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는 독창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개성을 길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유아를 평가하지 않는 학급 운영을 할 것입니다. 놀이의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놀이 과정 자체를 따라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아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도전하고 놀이 과정 속에 깊이 있게 몰입하는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질문을 많이 하는 학급 운영을 할 것입니다. 육색, 사고모자 기법 등과 같은 창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발문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아는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유창성을 길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유아의 의견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학급 운영을 할 것입니다. 공동 놀이자로서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되 필요에 따라서 유아의 생각을 구체화해주는 학급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아는 자신의 생각을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등의 정교성을 길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아의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유아의 놀이 과정 속에 민감하게 관찰하고 개개인의 유아 놀이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기보다 창의성을 길러주는 지도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예요. 나만의 답변을 고민하고 꼭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론이랑 결론은 좋은데 답변들이 전부 다 구체적인 활동명이나 방법이 추가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장과 세 번째 주장이 중복이 되게 들려요. 그 이유는 이제 놀이라는 거를 얘기를 꺼냈고 그 놀이의 측면에서 유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놀이를 하고 과정 자체를 따라갈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좀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중복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놀이 측면으로 풀어 나가시고 놀이는 이제 과정 지향적이긴 때문에 이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하신 게 유아의 의견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학급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로 이제 공동 놀이자로 유아의 놀이에 참여하되 필요에 따라 유아의 생각을 구체화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추상적이게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니까 갑자기 이제 유창성이라든지 정교성 이런 부분들을 풀어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5가지를 채우는 게 어려우셔서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이 부분을 풀어가실 거면 내가 융통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5가지를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아예 유아 측면, 교사 측면, 교육과정, 가정, 지역사회, 유치원 측면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측면을 나눠서 하시던지 하면 좀 더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풀어가신 것처럼 좀 더 이렇게 어떤 식의 학급 운영을 하겠다라고 좀 더 폭넓고 자유롭게 풀어가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놀이로 하나로 묶어서 중복되지 않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허용적인 학급 분위기나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좋아요. 그래서 좀 더 아이디어를 덧붙여 보자면 지역 교육청마다 왜 추구하는 그런 창의성 교육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장난감 없는 교실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덧붙여서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 좀 알아보고 그런 얘기들을 덧붙여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활동 측면에서 뭐 상상적 이야기 들려주기
해서 뒷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표상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느낌을 좀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든지 하는 활동 측면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환경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해서 좀 호기심이나 도전감을 유발하는 환경이나 활동을 구성하겠다라는 식의 답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떤 측면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따라 한번 측면을 나눠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도 측면에서는 시선은 골고루 잘 보고 계시고요. 그런데 살짝 눈을 치켜뜨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턱을 살짝만 올려보시면 눈이 조금 부드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목소리나 자세는 모두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